일본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두고 양대 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라인의 글로벌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법인 라인 플러스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협상 테이블에서 라인 플러스가 핵심 포인트로 떠오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먼저 협상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일본 사업권을 소프트뱅크로 넘기는 대신에 동남아 등의 해외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선택지로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네이버 관계자는 지분 전량 매각부터 부분 매각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해외 사업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한국 법인인 라인 플러스인데요. 라인 야후는 그동안 라인의 일본 사업만 담당하는 한편 라인 플러스는 일본 외 동남아와 미국, 중국 등 해외 라인 사업 개발을 총괄해온 글로벌 사업의 핵심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라인 플러스는 네이버가 2013년에 설립해서 키워왔는데요. 소프트뱅크와 합병되기 전부터 네이버가 혼자서 한국에서 키워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는 매각 대상에서 라인 플러스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다만 소프트뱅크 입장에선 자체 AI 모델도 구축하고 일본의 글로벌 국가로까지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을 계획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네이버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일본 말고도 태국이나 대만 가면 대부분 메신저 라인을 쓰던데 현재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지역까지 합산하면 라인 이용자 수는 2억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 절반이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이용자들인데요. 네. 네이버는 라인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간편 결제와 배달, 웹툰 등과 연계해서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라인 플러스의 매출은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8,800억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고 있던 셈입니다. 네, 동남아 사업이 필요한 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냥 넘겨줄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인 플러스는 그래서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력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용자 2억 명에게 서비스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와 기술력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라인 플러스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라인 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제트 인터미디어트를 라인 플러스가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네이버가 아닌 라인 야후를 통해서 소프트뱅크로 잡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이버가 이번 협상에서 라인 플러스를 가져올 경우에 네이버의 해외 매출 비중은 지금의 15%에서 22%까지 올라갑니다. 더욱이 라인 플러스는 네이버의 이미지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인 스노우의 지분 10%도 갖고 있고요. 또 라인 플러스의 모회사인 제트 인터미디어트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운영사인 네이버 제트 지분도 20%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 플러스의 IT 개발 역량도 이번 협상의 고려 대상인데요. 국내 라인 플러스의 직원 수는 1,800여 명이고 계열사까지 따지면 2,500명 수준인데요. 이 가운데 500여 명이 IT 개발자로 파악이 됩니다. 직원들은 연봉 삭감과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인 저녁 6시 이은정 라인 플러스 대표가 직원들에게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